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할머니께서 사랑으로 준비한 반찬을 즐기며 가족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 그런데 그 반찬 한 조각이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무심코 먹는 순간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68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건강이 나빠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숨어있는 위험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모든 게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려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영희 씨, 혈압이 너무 높아요. 심장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매일 밥 잘 챙겨 먹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만 골라 요리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죠? 간식으로 뭘 드시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음식들이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도 지금 식탁 위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별표 10위, 설탕이 많은 과일 별표.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저도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껍질 벗겨 먹으며 기건 건강식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완숙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달콤한 과일은 어르신들께 인기 많죠. 하지만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혈당 관리 능력은 60세가 넘으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한국내분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당뇨병, 동맥경화, 심지어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저는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먹고 나서 어지럽고 졸린 느낌을 자주 겪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혈당이 요동친 탓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영희 씨,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저당 과일을 드시고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만 드세요.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이 작은 변화로 저는 아침 피로를 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과일을 똑똑히 골라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면서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9위, 명란젓과 젓갈 별표.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저희 집에서도 명란젓은 손주들부터 남편까지 모두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하지만 이 명란젓, 100g당 소금이 5-6g이나 들어있어요. 한 조각만 먹어도 2g 가까운 소금을 섭취하는 셈이죠. 한국심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고혈압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요. 심지어 명란젓에는 방부제와 발색제가 들어가는데 이 중 아질산나트륨은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저는 명란젓을 매일 아침 한 조각씩 먹었는데 그게 제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명란젓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이나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충고했어요. 영희 씨, 명란젓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세요. 대신 저염 김치나 나물 반찬을 드셔보세요. 저는 그 조언을 따랐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밥상에 젓갈을 올릴 때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별표 8위, 마가린 별표 5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토스트에 마가린을 듬뿍 발라 먹었어요. 버터보다 저렴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아서였죠. 그런데 마가린의 주성분인 트랜스지방이 제 혈관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0으로 만들라고 경고했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가린과 과자, 빵류의 트랜스지방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끊고 올리브 오일로 바꿨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올레산이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 씨, 토스트 대신 현미밥에 나물을 드셔보세요. 전통 한식이 최고예요. 저는 그 조언을 따랐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마가린이 있다면 지금 올리브 오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이 음식들 중 하나라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바꿀 건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처럼 작은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영희, 68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후 제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이 잠든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계속 먹다간 손주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볼지도 몰라. 그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결심을 다지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몸을 망쳤던 음식들의 비밀을 더 파헤쳐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나눠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음 음식은 우리 집 부엌에서 매일 쓰던 그 재료입니다. 별표 7위, 샐러드 오일 별표. 저는 매일 아침 부침개를 부치거나 나물을 볶을 때 샐러드 오일을 사용했어요. 기름이야, 다 똑같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샐러드 오일의 주성분인 리놀레산은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리놀레산을 필요량의 2~3배나 섭취하고 있대요. 이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샐러드 오일은 고온조리에 약해서 튀김을 할 때 산화되기 쉬워요.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저는 매일 튀김 반찬을 만들며 되게 가족 건강을 위한 거야 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혈관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영희 씨, 샐러드 오일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써보세요. 튀김은 줄이고 찌거나 삶는 요리를 늘리세요. 저는 그 조언을 따라 들기름으로 나물을 버무려 봤어요. 향도 좋고 몸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부엌에서 샐러드 오일 병을 꺼내 한번 보세요. 그 병을 바꾸는 게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이에요. 다음은 별표 6위, 설탕 별표. 설탕은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였어요. 저는 커피에 설탕 한 숟갈, 떡을 만들 때도 설탕을 듬뿍 넣었죠. 손주들이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니까 저도 자꾸 설탕을 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설탕은 조용한 독이었어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듭니다. 한국당뇨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30%가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를 겪고 있대요. 설탕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당화라는 현상이에요. 체내에서 설탕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노화 물질이 생겨서 근육, 혈관,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피부주름, 골다공증,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죠. 저는 어느 날 손주와 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피곤해? 손주가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알고 보니 설탕 과다 섭취가 제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죠. 영희 씨, 설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꿀을 소량 사용하거나 과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세요. 저는 커피를 무설탕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견과류와 사과를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설탕을 한 숟갈 덜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별표 5위, 달콤한 간식빵 별표. 저는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크림빵이나 단팥빵을 사왔어요. 손주들이 좋아하고 저도 커피와 함께 먹으면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이 빵들이 제 건강을 망치고 있었어요. 간식빵은 설탕과 나쁜 기름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과 마가린, 샐러드 오일이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죠.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빵은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아서 근육과 장기를 약화시킨다고 해요. 저는 어느 날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영희 씨, 이 빵들 때문에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머리를 때렸죠. 저는 손주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었고 저 자신도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식빵 대신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사고 계란이나 치즈를 곁들였어요. 손주들도 새로운 간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빵집에 갈 때 달콤한 빵 대신 영양가 있는 빵을 골라보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음식들 중 하나라도 자주 드시고 있나요? 저처럼 무심코 먹던 음식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바꿀 수 있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영희, 68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후 저는 식탁 위의 위험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손주들과의 추억, 가족과의 따뜻한 밥상이 더 소중해졌죠. 하지만 아직도 제 건강을 위협했던 음식들이 남아있어요. 이 음식들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4위, 컵라면 별표. 저는 바쁜 날이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빨리 먹고 놀자 라고 조를 때 컵라면은 정말 편했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컵라면 한 개에는 소금이 6g이나 들어있어요. 한국고혈압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6g 이하인데 컵라면 한 개로 그 한도를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이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키우죠. 게다가 컵라면에는 방부제와 화학 조미료가 가득해 장기적으로 장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컵라면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느낌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죠. 영희 씨, 컵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세요. 대신 집에서 간단히 끓인 된장국이나 쌀국수를 드셔보세요. 저는 그 조언을 따라 집에서 고사리나물을 넣은 된장국을 끓였어요. 손주들도 그 국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바쁜 날 컵라면을 꺼내려 할 때 잠시 멈춰서 간단한 한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별표 3위, 편의점 도시락 별표. 저는 시장에 갈 시간이 없을 때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샀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과 밥,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튀김까지.
정말 편리했죠. 하지만 이 도시락이 제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편의점 도시락은 소금과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한 개의 소금이 5에서 7g이나 들어있어서 컵라면 못지않게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죠. 게다가 방부제, 착색제,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도시락은 칼로리는 높지만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부족해 근육 손실과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해요. 저는 어느 날 도시락을 먹고 나서 속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 좀 아파 보여. 손주의 말이 저를 흔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영희 씨, 도시락 대신 집에서 간단히 밥과 반찬을 준비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저염 김밥을 드셔도 좋아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간단한 주먹밥과 나물을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보낼 시간이 늘었어요. 여러분도 편의점에 갈 때 도시락 대신 간단한 한식을 선택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되살릴 거예요. 드디어 별표 2위, 튀김 요리 별표. 저희 집에서는 튀김이 인기 메뉴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 너겟, 제가 즐겨 만들던 고구마 튀김. 하지만 이 튀김들이 제 혈관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어요. 튀김에 쓰이는 샐러드 오일은 산화되기 쉬워서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죠. 한국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비만, 당뇨,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게다가 반복해서 사용된 기름에서는 발암 물질인 아크롤레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치킨을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영희 씨, 튀김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세요.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조리하거나 아예 찜 요리로 바꿔보세요. 저는 그 조언을 따라 고구마를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구웠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이 고구마 더 달콤해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튀김 바구니를 내려놓고 찜이나 구이 요리로 바꿔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심장을 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별표 1위, 가공육 별표.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소시지나 햄을 구워 손주들에게 내놨죠.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물질로 지정한 식품이에요. 소시지나 햄에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발색제와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대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소시지 한 개에 소금이 1g 정도 들어있어서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을 채우게 되죠. 저는 어느 날 아침 소시지를 먹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손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죠.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 씨, 가공육은 끊어야 해요.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저는 그날부터 소시지 대신 구운 고등어를 식탁에 올렸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이 생선 맛있어 라며 좋아했죠. 여러분도 아침 식탁에서 소시지를 내려놓고 신선한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거예요. 이제 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하나씩 바꾸면서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희망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식탁을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음식들 중 하나를 자주 드시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